안녕하세요. PSM 전문 강사 이미혜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상반기에 충남권 중방센터에서 지역별 협의회 간담회를 시행한 결과를 공유받았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총 2편에 나눠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한 편은 인터뷰에 관한 내용, 한 편은 도급업체 안전관리, 안전작업 허가서,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SM 평가 요소에 관련돼서 고용노동부도 총 3가지에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외에 안전작업 허가, 협력업체 관리, 공정위험성 평가 부분, 이 공정위험성 평가 외에 일반적인 위험성 평가도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편의 가장 중요한 관계자 면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계자 면담한다라고 하면요. 일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중간관리자, 그 다음에 근로자, 그 다음에 협력업체 작업자, 안전관리자 등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별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 하면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근로자의 사고나 아니면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어떤 회사는 대표이사일 수도 있고요. 규모가 큰 회사는 공장장이나 혹은 본부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선임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면담을 봤더니 공정위험성 평가 실시 연역, 사용한 기법, 주요 개선 사항을 알지 못한다. 예를 들면 공정위험성 평가, 정기위험성 평가, 작업위험성 평가 혹은 자체 감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공정위험성 평가, 그 다음에 작업위험성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위험성 평가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정위험성 평가, 작업위험성 평가,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그 다음에 설비 위험성 평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에서 알고 있는 근골격계 유해 위험 조사도 결국은 빈도와 강도를 중심으로 한 위험성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종류가 다른 건 뭐다? 목적이 다른 겁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공정위험성 평가, 그러니까 설비, 유해 위험 설비에 관련되는 위험성 평가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럼 작업위험성 평가는 뭐냐? 이거는 인간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라고 해서 우리 사업장에서 주로 하고 있는 JSA나 아니면 포엠 기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걸 인터넷 웹상으로 구현한 게 크라스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험성 평가는 해잡, JSA와 같은 작업위험성 평가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정위험성 평가는 매 4년마다, 작업위험성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1년마다 정기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장 탱크, 반응기, 보일러와 같은 설비에서는 공정위험성 평가를 매 4년마다, 개선 조치 사항도 대부분 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시설 개선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작업 위험성 평가는 그러니까 무슨 설비의 정비 보수 작업 아니면 무슨 설비를 운영하는 작업 이때 하는 위험성 평가이고, 이건 대부분 기준에 대한 준수, 뭐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정기위험성 평가, 공정위험성 평가는 4년, 작업위험성 평가는 1년 이렇게 시기를 두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정기위험성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체 감사를 구분하지 못함, 자체 감사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험성 평가는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해내서 개선 조치를 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위험성 평가라고 하고요. 자체 감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시스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이렇게 넓게 확인하면 이걸 자체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고용노동부가 이행 상태를 보면 우리 PSM 이행 상태 평가, 이행 상태 점검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스스로 보면은 이걸 자체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넓은 의미에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사업장의 실질 이행 상태와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총괄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예를 들면 PSM 평가 점검 준비 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일단 공정안전보고서, 여러분 공정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안전보건공단의 영어 약자를 보면요, 코리아 오큐페이셔널 세이프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세이프티, 오큐페이셔널 세이프티라고 하는 안전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공정안전은 설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설비에는 리더가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안전, 설비로부터 나오는 화학물질의 화재 폭발 노출로 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총괄 관리하라는 역할이 바로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겁니다. 그러면 뭐 산업안전, 직무안전에서는 리더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안전과 직무안전에서도 안전에 관련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역할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안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법적인 사항들을 매우 이해하고 이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본인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아주 잘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PSM 평가 점검 준비 시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게 리더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행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이외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역할이 있어요. 이 총괄자가 붙으면요, 우리 협력사의 안전관리도 모두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모두 다 이해하시고 내가 이 설비 안전을 확보하는데 뭘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간관리자, 부과장에 대해서 볼게요. 중간관리자라고 하면요, 일단 역할 자체가 이 PDCA 사이클 시스템을 여러분 이제 준수하는 아주 주체적인 역할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중간관리자의 권한과 역할의 명확성 설정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개요 정도에 그침. 자, 변경 요소 관리 이행 내용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본인의 역할 설명이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라 라고 하는 얘기죠. 자, 변경관리라고 하면 뭘까요? 변경요소 관리. 공정안전보고서는 유해, 위험, 설비 때문에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밑에도 나오겠지만. 자, 이 설비와 연관된 모든 것들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MOC, 매니지먼트 오브 체인지라고 하는 변경에 관련되는 여러분 이제 시스템을 굴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변경이, 이 설비에 관련돼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기술적인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공정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설비를 가지고 시공을 할 때는 또 우리 협력사도 계약을 하고요. 협력사가 시공을 하면 가동전 점검도 해야 되고요. 설비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절차서도 바꿔야 되고요. 이 절차서를 바꿀 때는 JSA와 같은 작업 위험성 평가도 해야 됩니다. 자,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제대로 PDCA 사이클로 우리 규정에 잘 지켜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내가 만약에 공정위험성 평가에 참여해서 시설 개선에 관련돼서 내가 담당을 했다. 혹은 여러분 내가 가동전 점검에서 현장에서 하나 확인을 했다. 아니면 교육을 내가 직접적으로 했다. JSA에 내가 어떻게 참여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막연한 대답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다라고 안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PSM 12개 요소의 내용과 목적 이해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유해 위험 물질을 사용해서 PSM 대상이라고 하는 막연한 답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사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PSM 공정안전보고서의 목적 자체를 잘못 이해한 답변이 바로 이 예시예요. 자, 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정확한 법은요. 사람안전보건법상에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그 설비로부터 위험 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로 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 이 사고를 우리는 중대산업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 자체가 설비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유정제 처리업과 같은 사업장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하지 않으면 사업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규모와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대상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발전소나 아니면 무슨 철강 제품 제조업이나 아니면 식품 제조업이나 이런 회사는 업종이 아니라 화학물질을, 위험한 화학물질을 기준 수량보다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설비가 딸려와서 공정안전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해위험 물질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유해위험 설비를 가지고 있어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대재해하고는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대재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가 아주 심각하다고 여기는 사고를 정의를 했어요.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시에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생기거나 아니면 동일한 원인으로 병원에 같이 한 1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중대산업사고는 중대재해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업종을 위험도가 높은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현업 근로자. 여기 현업 근로자에는요. 현장에서 설비를 오퍼레이팅하는 근로자, 그 다음에 정비 보수를 하는 근로자. 만약에 이 정비 유지 보수를 협력사가 도와준다라고 하면 협력업체 작업자가 모두 현업의 근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근무자들은 일단 원칙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요 유해위험 설비에 관련되는 유해위험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유해위험 요인이 원하지 않는 이벤트, 즉 화재 폭발 누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그 다음에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장 근로자, 사업주의 안전관리 활동, 즉 위험성 평가나 작업 표준서 작성이나 자체 감사 결과 공유 등이 있었다고 답은 하나 그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함. 자, 그러니까 내가 유해위험 설비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유해위험 설비에 관련되는 모든 그 위험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대답을 잘 못한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LNG를 취급하는 설비를 가지고 있다. LNG로 이용되는 보일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유해 위험 요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재 폭발. 그럼 안전에 관련되는 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이 설비를 최초로 시운전할 때는 어떠한 값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내가 그 다음 행동을 할까요? 그 다음에 이 설비와 연관돼서 1년 동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더니 뭐가 문제일까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 이런 것들을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현장 보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 자, 유해 위험 설비가 뭔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료는 뭔지, 얘가 만약에 이상 상태, 즉 뭐 온도가 올라간다거나 압력이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비 작업자 한번 볼게요. 정비 작업자는 업무 지식과 경험치에 의존해서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 고용노동부가 원하는 바가 밑에 있죠. 체계화된 위험 회피 활동이 부족하다. 표준 매뉴얼 준수나 아니면 작업 종류 안전 수칙의 체득화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표준 매뉴얼을 잘 모른다. 안전 수칙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작업을 할 때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수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성 평가, 즉 작업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 작업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절차서를 업데이트하고 그 절차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다시 수칙을 만들고 이걸 내가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작업하고 이런 걸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는 내가 한 20년간 해봤는데 이거는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지, 이게 최고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띈다라고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화된 위험 회피 활동, 그러니까 작업의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마다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그 위험 요인을 여러분 이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작업 위험성 평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비상조치 계획에 관련돼서 협력업체 작업자와 연관된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원청 협력업체가 분리되어 있거나 원청만 대상으로 하여서 비상조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걸 지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일단 화학물질의 경우에는요, 화재 폭발 누출이 발생해서 그 피해 범위 안에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여기 구역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사고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이제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냐에 가리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청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모두 다 함께 하라.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협력업자 작업자한테 물어봤더니 중대 위험 요인에 대한 파악도 미흡하고 안전 통제 규정이나 비상대피 요령의 이해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 이해가 미흡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비를 가지고 있는 원청이 충분하게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훈련도 같이 하고 정보도 전달하고 만약에 유해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재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안전관리자는요, 자, PSM을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는 공정안전관리 이행 활동에 한계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법령 개정 내용을 사업장 지침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지침 관리가 부족하더라.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화되지 않더라. 안전관리자들도 생산공정 차질 우려 등의 이유로 해서 이러한 작업 중지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더라. 이런 것들이 지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안전관리자들의 역할이 뭘까요? 일단 우리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기준이나 법들을 준수해야 되는데 보통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아니면 관리감독자들이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도 조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 PSM에 관련돼서는요, 이 안전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집합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집합된 것들을 이제 전담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제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등급을 지금 조금 더 지금 현재보다는 한 단계 상향시키고 싶다. 정부의 이행 상태 평가의 결과를 보고 S에서 P등급으로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가진 PSM 전담 관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공정위험성 평가 하나만 봐도 되게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법령 개정 내용, 사업장 지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지침 관리가 부족하다. 이게 바로 여러분 역량에 연관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뭐 아예 새로 만들어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등은 이렇게 빠른 개정이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절차서에 잘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이행 상태 평가나 아니면 점검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국가법령 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서 충분히 변경된 사항들을 충분히 우리 회사의 절차서에 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 자, 작업중지권이 뭘까요? 일단 근로자는 그러니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현장에서 내가 만약에 위험을 느낀다라고 하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중지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못 하겠다.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나는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안전이 확보된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작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작업중지권입니다. 근데 한번 작업중지권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생산공정의 차질 등의 우려가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죠. 예, 이것도 여러분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자들이 지도 조언을 할 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아니면 관리감독자의 입장에서는만 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PDCA 사이클을 돌려다가 보니까 그런데 자, 일단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중립된 자세를 지키면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안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터뷰에 관련되는 건 마무리하고요. 다음 차수에서는 도급업체 안전관리, 안전작업 허가,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